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2025년 4월 4일은 계엄 선포 후 122일 만에 우리나라 현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계엄 선포 후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서 국민이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는 등 무법천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온갖 추측과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는 혼란 상황에서 스승님께서는 현 시국의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탄핵이 되어야 하며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소신 있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일이 4월 4일로 정해지는 순간 스승님께서는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신뢰하면서도 헌재의 철통 같은 보안으로 파면이든 기각이든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슴 졸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4월 4일이 다가왔고 스승님 말씀처럼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한다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스승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졌는데 스승님은 어떤 기운을 보시고 그런 확신을 가지셨는지 풀어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졌는데 대통령을 뽑는 국민들과 대선 후보자들에게 깨우침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크게 격변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소용돌이에서 지금 이렇게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으며 아주 격동기를 겪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혼란과 격동기를 겪는 것 또한 국운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어떤 그 기운에 의해서 이 소용돌이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 국운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의식에 따라서 이 소용돌이는 만들어졌고 또 다가온 거란 뜻입니다. 어떻게 이제 탄핵될 걸 맞췄냐고 물으셨는데 우리 국민 대다수는 탄핵이 될 걸 알고 있었고 대다수는 알고 있었고 또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고 여러분 또한 인식하고 있었고 법적인 상식이 맞아 떨어진다면 탄핵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굳이 선지자가 아니라도 대부분 국민들이 탄핵을 예상을 했고 탄핵 인용이 될 걸 예상을 했고 탄핵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게 법적 상식에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께서 그동안 해온 행적이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둔 실수나 또 계엄 선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의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의 기운을 보면서 이건 하늘이 벌을 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천발 살기로 체벌을 하는 걸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탄핵이 인용될 걸 알고 있었고 또 법적 상식에 맞아 떨어진다면 이건 반드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도 법적 상식이 무너지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았고 정말 여야 따질 거 없이 법적 상식이 무너지는 일이 너무나 많았고 법원이나 등등의 검찰이나
등등의 이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약간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법적 상식으로는 이건 100% 만장일치 탄핵이 맞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렇게 정치 세력들의 문제점, 검찰들의 문제점, 법조계의 문제점, 이게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비상식적인 그 재판관들에 의해서 문제가 혹시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월 4일이라는 그 판결 날짜가 딱 정해지는 순간 의심의 여지가 1%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만장일치로 탄핵될 걸 미리부터 알고 있었지만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4월 4일 날 결정이 나는 순간 그 두려움이 1%도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4월 4일은 일진이 계묘일이었습니다. 계묘일이었는데 바로 윤 대통령 사주팔자를 보면 이분께서는 경진일 태어났는데 사주가 수기운이 강하고 금수 상관격,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금수 상관격, 식신상관이 태과한 사주이며 금수 상관격으로서 수기운이 오면 바로 상관일이 오면 삭탈관직 당하고 자기 자리에서 100% 물러나는 그런 일진이었습니다. 바로 계묘일이 이분한테는 상관일이었으며 경진일로 본다면 계묘일은 상관일에 해당합니다. 계수가 상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묘목은 보십시오. 묘목은 천간으로 보면 묘목은 을목에 해당하고 묘 중에는 을목이 있습니다. 근데 을목이 을경합금으로 이 경금을 꼼짝 못하게 바로 묶는 날입니다. 거기다가 이 상관이라는 건 명의가 무너지고 바로 삭탈관직하는 날이고 또 이 계묘는 숫자상으로 8을 뜻합니다. 그럼 대법관들이 8명이죠. 그러면 묘목은 8이라는 숫자를 뜻하는데 8명이 재판을 하니까 이건 8명이 한결같이 삭탈관직하는 일을 결정할 것이다. 묘목은 8명을 뜻하고 8이라는 숫자를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명이 그 을경 합금으로 경금을 꼼짝 못하게 묶어서 상관일이기 때문에 삭탈관직시키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가 발표되자마자 우리 가까운 여기 비서, 우리 여기 가까운 그 임원들, 가까운 비서에게는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100%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회장님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8대 0으로 탄핵이 될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전화 받은 거 기억납니까? 네.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그러면 회장님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에게는 제가 통화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답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명리학적으로 지금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상식선에도 우리 국민 한 70% 이상 상식선에서도 탄핵은 100% 인용되는 게 맞고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잣대로서 반드시 만장일치로 탄핵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걸 우리 국민 70%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비상식이 많이 움직이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법정 논리가 막 어긋나기도 하고 법적 그 논리가 깨지기도 하고 자기들 멋대로 법정 논리를 이렇게 자기들 논리로 법정 논리를 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도 많고 위법적인 일도 너무나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긴장도 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상식선에서는 마땅하지만 비상식이 너무나 판을 치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무당들도 탄핵이 안 된다 이런 무당도 세상에 널려 있었고 또 된다는 무당도 널려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도 뭐 4대 4니 뭐 5대 3이니 별의별 그 방송을 다 들으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불안해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그 국민의 마음을 100% 공감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저 또한 8대 0으로 탄핵이 될 걸 알면서도 그 비상식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일진이 딱 정해지는 순간, 판결일이 정해지는 순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됐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기쁜 일이라고 할 수가 없고 슬픈 일입니다. 탄핵이 된 건 마땅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참으로 슬픈 일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임기를 잘 마치고 우리 국민을 잘 이끌어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고 기쁜 일이지 탄핵되는 게 기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 또한 한편으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했다는 뜻입니다. 탄핵이 인용된 건 법대로 된 것이며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는 슬픈 일이란 뜻입니다. 왜?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이런 비극이 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극들이 있어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습니까? 얼마나 슬펐습니까? 근데 또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또 이런 비극을 겪고 이런 반복되는 이런 비극의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국력 낭비, 국민의 혼란, 국가적 명예 실축, 경제적 피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걸 기쁜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로 윤 대통령은 너무 무지하고 부덕하고 수치를 모르는 정말 수치를 모르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파면되는 게 합당했고 이건 하늘이 벌을 한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여당을 좋아하고 보세요. 여당을 좋아하고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비양심적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도덕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사과할 줄도 모르는 대통령을 붙잡고 나는 윤석열을 좋아해, 대통령을 좋아해, 나는 여당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 편을 들고 앉아서 헤매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막 극우적인
그 반응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극우파적인 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서 되겠습니까? 이건 야당, 여당, 극좌, 극우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좌파, 우파를 논할 필요가 없다. 상식선에서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며 상식선에서 여당, 야당 따질 거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환경, 조건, 판단이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당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분별은 바르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여당파라 하더라도 잘못된 건 인정할 줄 아는 게 그게 국회의원이고 그게 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게 바른 국민이고. 그 여당 국회의원 중에 한 명 내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젊은 국회의원 있죠? 김상욱? 김상욱 국회의원 한 사람만이 여당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의식을 보면서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여당에도 희망이 있다. 응? 이런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응? 내가 여당 편이란 이유로, 옹호 세력이란 이유로 불법을 그냥 감싸고 돌고 불법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문제점 있는 걸 알면서도 옹호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비호 세력으로서 국민을 우롱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대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여당을 좋아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란 뜻입니다. 지금 저는 여당을 싫어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당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정말 여당도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상식선에서 분명히 판단해야 될 일이란 뜻입니다. 내가 여당을 좋아하고 또 윤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불법 계엄이라든가 불법을 저지르는 모든 그 수치스러운 일을 보면서도 양심의 수치를 못 느끼고 그 편을 들고 매달려 있다면 이건 우리 국민성의 부족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야당 편들으라고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야당도 부족하고 야당도 문제점도 있습니다. 야당이 문제점이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볼 건 바르게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실하게 바라보고 냉철한 눈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식을 바르게 가질 때 우리 국가가 하루빨리 회복이 되고 정치가 바르게 설 수 있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탄핵은 결정이 났고 이미 모든 것은 이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대통령은 파면이 됐고 이미 모든 건 정리가 되었으며 한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또 한 고비는 뭡니까? 앞으로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대선을 안전하게 바르게 치르고 그중에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대통령을 잘 뽑아서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게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분이 훌륭한 대통령감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냉철한 잣대로 그 사람의 정치 이념, 사상,
그리고 그 사람 과거 정치 경력, 능력 이런 걸 잘 살펴보시고 또 여야 따질 거 없이 인격이나 인품이나 정치력이나 지도력이나 이런 걸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토론회 같은 것도 냉철한 잣대로 바라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대충 여당을 좋아하는 마음 또는 야당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토론회를 보면 분별을 못합니다. 야당, 여당 다 떠나서 냉철한 잣대로 토론하는 걸 보면 누가 대통령감인지 보입니다. 근데 내가 여당을 좋아한다는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TV를 보고 야당을 좋아한다는 감정에 빠져가지고 TV를 보면 잘 못하는 건데도 대충 넘어가게 되고 보세요. 잘하는 건데도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냉철한 잣대로 TV 토론도 보고 그런 그 정치 이념도 보고 또 그 공약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준다고 찍으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 지역 경제 살려준다고 공약했다고 그래 좋아 나는 이 사람 뽑을 거야 이 생각 버리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대통령은 우리 지역만 살리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지. 그래서 우리 지역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 인품이 결렬돼 있고 정치 사상이 결렬돼 있으면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 하나도 발전시킨다는 공약이 없어도 그 사람 사상과 이념이나 정치력이나 지도력이나 판단력이나 지혜, 능력 이런 것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것이지 우리 지역으로 개발시킨대 우리 지역으로 뭐가 생긴대 이런 관념으로 이런 잣대로 내 편, 네 편 따지면서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 우리 지역에 유리하다 하더라도 사람 됨됨이가 모자라다면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공약을 했는데 보세요. 우리 지역 공약을 했는데 그 사람 사상이나 이념이 너무 좋아. 정치 철학이 너무 좋아. 그렇다면 지지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전라도 경상도 편가르시기로 우리 국민들 선거하면 안 됩니다.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편가르시기로 문제점 있는 후보인 거 알면서 경상도라는 이유로 지지하고 전라도라는 이유로 지지하고 야당이라는 이유로 좌파니까 나는 지지하고 여당이라는 이유로 우파니까 지지하고 이런 생각 버리란 뜻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 하나 발전시킬 능력이 되면 자기 지역 하나 살릴 능력이 되면 뽑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지역구적으로 능력 하나를 보고 뽑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도 잘 보세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도 그 전라도 지역 출신이 훌륭하다면 그 사람을 뽑는 게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도 경상도 지역에 훌륭한 인품이라면 그 사람을 뽑는 게 우리 나라를 위하는 거란 뜻입니다. 어떤 지역 감정으로 이렇게 색깔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지역 색깔론적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면 우리 국민은 또 한 번 실수를 하는 거란 뜻입니다. 자기 대통령만이는 지역 감정 다 내려놓고 정말 정치력, 지도력,
그 능력을 잘 보고 뽑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라고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가정 살림꾼이 아닙니다. 가정 살림꾼이 아니란 뜻은 자기 마누라 잘 챙기고 자식 잘 챙기고 형제간 잘 챙긴다고 해서 훌륭한 대통령감이고, 형제간의 사이가 좀 안 좋고 마누라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대통령감이 될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정치 지도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고 출중했고 리더력이 좋았고 통제력, 다스리는 규합력, 통솔력, 그리고 소신력, 정치 지도력, 또 국민을 생각하는 사상, 이념, 그리고 대중을 포용하는 그런 지혜, 대중과 소통하는 능력, 모두를 끌어안는 능력이 얼마나 정말 크고 이념이 바르게 서 있는지를 잘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통령을 뽑아야지, 그 사람 과거 행적을 보니까 어떤 여자랑 이상한 짓 했어, 또 뭐 형제간에 싸움 좀 했어, 마누라랑 싸움 좀 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과거에 보니까 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한 끝에 어떤 단점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인격이 어쩌고 논하면서 대통령을 결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품을 전혀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품도 봐야 되고 참고는 하되 작은 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품을 전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품도 봐야 되지만 작은 거에 매달려가지고 대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당의 법적 결격이, 과거 가정의 결격이, 어떤 사소한 결격이 있더라도 여당의 후보가 대의적으로 훌륭한 인품과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게 맞고, 야당 후보가 사적으로 결격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인품이든 어떤 가정 환경이든 결격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적으로 정치 지도력이 좋은가, 이념이 좋은가, 우리 국가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런 걸 잘 살펴보고 사소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의적으로 바라보고 선택해야 된다. 이건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앞으로 여당에서 좋은 후보를 뽑든 야당에서 좋은 후보를 뽑든 여러분이 바르게 분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국민 이렇게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일부 만나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보십시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고착화된 생각에 못 빠져나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젊은 사람은 덜한데 연세가 60, 70대 된 분들은 고착화된 그 편견, 선입견, 그런 언론 극우파, 극좌파들이 유튜브에 막 떠들어댄 내용을 믿고 그 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문을 들었든 방송을 통해서 들었든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든 그 편파적인 방송 플레이를 보고 그 관념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사상에 빠져가지고 못 벗어나는 우리 국민들을 많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빨갱이 논리에 빠져 있다든가, 아시겠죠? 가짜 뉴스에 빠져가지고 이런 이 빨갱이 논리에 빠져가지고 헤맨다든가, 또는 그 극좌파에 빠져서 헤맨다든가, 극우파에 빠져가지고 헤맨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좀 각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당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극우파 방송에 빠져가지고 헤매지 말고 또 내가 야당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극좌파들의 그 방송에 빠지지 말고 정말 냉철한 잣대로 이 정치인을 바라보란 뜻입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우파나 또는 좌파에 혹시나 내 생각이 빠져들까 봐 방송을 보더라도 다양하게 방송을 봅니다. 어떤 분은 MBC만 본다 그러고 어떤 분은 KBS만 본다 그러고 어떤 분은 채널 A만 본다는 말을 들었어요. TV조선만 본다는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은 TV조선은 아예 안 본대. 예? 그리고 뭐 MBC하고 뭐 어디지 또 JTBC인가? JTBC만 본대요. 그리고 뭐 채널 A하고 무슨 TV조선은 아예 안 본대. 그래서 제가 참으로 안타깝구나.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MBC든 KBS든 TV조선이든 채널 A든 두루두루 방송을 다 보고 내가 중립적 의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언론을 볼 거라면 MBC, KBS, TV조선 따질 거 없이 두루두루 다 보고 방송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또 얼마만큼 바르게 설명하는지를 냉철한 잣대로 보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치우쳐가지고 나는 MBC만 볼 거야, 나는 KBS만 볼 거야 이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자기 아집에 빠지는 것이다. 편견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이 언론에 너무 속아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끝까지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이 대통령은 그 탄핵이 인용되었고 우리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인연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이었구나 보내드리고 국민의 뜻이었구나 보내드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 대통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따질 거 없이 훌륭한 대통령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